자, 일단 첫 번째 그 emerging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이제 동사 emerge가 있고 emergence가 있는데, 그 emergence는 출현이나 도래라는 거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 advent란 말 기억해줘야지. 출현, 도래, emergence, 그지? 뭔가 새로운 문명의 출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픽처, 큰 그림 그린다. 그 그림 픽처요. 상황 그 이해하면 되겠고, 중간에 보면 그 equip 있거든. equip. 여긴 다른 별거 없어. 그 equip은 원래 이제 equipment에서 온 거라 그거 이제 수동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능동으로도 가끔 쓰일 수 있어. 뭐 이러면 equip A with B 하게 되면 주어가 얘한테 이거를 갖춰주다요. 그래서 be equipped 하면 뭔가 갖춰지다가 돼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 be equipped with는 형광펜에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attend to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ttend는 타동사로는 참석하다인데 attend to 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다고, 요거의 형용사가 attentive잖아.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경청이 attentive listening이 되고, 주의를 기울임 하면 여기다 less 붙이면 돼. 그런데 또 뭐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 attend 같은 경우에 전치사 on을 쓰면 시중들다 serve랑 같은 말이요. 그래서 좀 연상을 해보면 우리 비행기 항공기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라고 하잖아. 그래서 attendant가 server랑 같은 말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여기서 다이어로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거는, 네 줄 더 내려가면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favor 있지, favor. 그 favor가 원래 이제 명사로 호의였었는데 동사로 이제 호의를 보인다는 게 좀 확장을 하면 찬성한다. 여기 지문에서는 편들다라고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더 좋아한다라는 것도 있고, 유리하다는 우리가 저번에 했었잖아. 이게 종종 나올 거거든. in one's favor라고 했었잖아. 이 A에게, 뭔가에게,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그지? 뭐 유리한, 이렇게 되겠잖아. 그리고 그 favor가 그 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 advocate 있지? 찬성하고 지지하는 support가 되는데, 반대말은 그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접두사로 얘기했었던 counter도 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counter하게 되면 반대하다가 되니까 묶어서 환경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보면 돼. 동물행동. 됐지? 볼게. 일단 얘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입 주제문이니까 처음부터 보고 근거는 여기 있다 할지라도, 자, emerging picture of learning in animals.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글까 뭐가 동물에 있어서 학습에 뭔가 나타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게 과거하고 달리 최근에 동물의 학습 능력 관련된 뭔가 큰 그림이 나타났나 보지? 걔는 본질적인 fundamental shift의 의미가 있지. 변화.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나타낸다는 게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빈칸 문장 자체가 지금 이렇다라는 게 이제 앞에가 과거가 되는 거니까 뭐 글감 제시하고 여기가 이제 도입 부분이 되고, 뭐 구조도 간단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제문 주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냐, 그치? 이런 행동주의의 초기 나날들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걸 나타낸다. 그러니까 초기하고 비교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게 early days가 과거고 지금이고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콤마 when, 이때는 이제 앞에 when이 가리키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요때 초창기 뭐 행동주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뭐 나오니까 나중에 이해는 해볼게. 저 초기 나날들에서는 동물들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지,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도 되고, 제한되기로 되어 있대. 학습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투잖아. 동명사 온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동물들의 학습 관련된 게 소재였는데 이게 초창기 초기 이해잖아. 그럼 일단 초기 이해 자체는 뭔가 컨디셔닝, 조건화라고 하지. 그 조건화라는 걸 통해서 학습이, 동물의 학습이 제한돼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지. 동물이니까 어디 인간처럼 하겠냐,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were expected,
얘는 그럼 병렬 구조 생각하면 were expected가 되니까 were supposed 이렇게 되겠지? 또 동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예상이 되었었냐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 이런 과정 앞에 나온 조건화라는 걸 통해서 뭐 연상 또는 행동을 학습한대. 뭐 비슷한 얘기긴 한 거지. 그래서 조건화를 통해서 학습이 제한된다는 게 핵심 정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 일단 빈칸 문장 해석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주어잖아. 머치 러닝. 동물들의 학습이 많은 학습은 뭐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장이. 그 다음에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그게 이런 조건화라는 걸 기반을 둔다 할지라도 동물의 학습은 뭐 하냐? 이런 상태네. 그래서 초기 이해하고 달리 이제 현재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의 많은 도 뺄게 학습이라는 게 어떤 상태냐. 적어도 요거는 아닐 거 아니냐인데 그럼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될 거니까 뭐 여기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동물은 선천적으로 be equipped 갖춰져 있다. 투부정사 하도록이지. 그러니까 갖춰져 있다는 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지. 인식할 능력이 있대. 언제 그게 인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얘가 병렬 구조로 네 가지 의주동이 여기 기준으로 나눌까? 차라리 이렇게 네 가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선천적인 능력이 타고난대. 그래서 언제 그 동물이 배워야 하는지 또 뭐 어떤 단서를 주의를 동물이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지 어떻게 다시 미래에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지 해서 뭔가 이게 지금 다 학습 얘기잖아. 어느 시점에 학습을 할 거냐? 뭐에 주의를 기울일 거냐? 정보 어떻게 저장하고 꺼내 쓸 거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거잖아.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후천적으로, 학습은 원래 이제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학습 능력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 여기까지 가면 좋겠네, 이만큼. 그지? 요거를 좀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좀 더 볼게. 심지어는 이제 능력인데 이용 가능한 능력, 또 고등, 무척추 동물,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종종 나오니까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하여간 뭐 고등 동물이지. 얘네들한테 이용 가능한 능력조차도 아마 의존할 텐데, 그렇지. 선천적인 인도 또는 안내, 그리고 특정적인 욕구. 새로운 정보 하나 더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치카디. 그래서 박세인가 뭔가 세 개가 나와가지고 예시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학습의 많은 부분들이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종특화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저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선제로 바로 가볼게. 그래서 일단은 빈칸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습에 대한 현재 이해가 되는 거고, 뭐였어 빈칸이? 동물의 많은 학습은 뭐다? 이렇게 된 거지. 많은 학습은 향상이 된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이게 조건, 그지? 조건화요.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 제한된 거고 예전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물의 학습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상호작용을 하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지? 원래 그런 학습 능력을 타고나고 그리고 종한테 특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뭐 그런 거 배운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동물의 이 많은 학습이 일반화된다. 다양한 서식지, 종들을 다 가로질러서 직역하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서식지, 다양한 종들 다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동물의 학습 능력이 적응된대. 뭐 하는데 적응이 되냐면 인간의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거 갑자기 인간이 나왔지. 그 다음에 5번 이게 괜찮지? 스페셜라이즈 특화가 된다. 많은 학습이라는 게 과업에 동물이 마주칠 가능성 있는, 즉 동물한테 필요한 그 부분만 특화가 된다. 답 자체는 일단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보면, 그럼 얘는 나눴을 때 우리가 소재로 나누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치? 아까 도입 부분이 있었고 여기가 주제문 되고 다 예시 뭐 이렇게 3등분 정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하여간 이게 가능하게 하는데 저 새가 있는데, 제 새는 뇌가 되게 작은 뇌를 가진,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데,
수백 개의 숨겨진 씨앗. 자, 일단 이게 세대갈인데 수백 개를 지금 기억한다는 건 놀라운 거지. 그 다음에 반면에 대조가 나왔지. 인간은 잊어버리기 시작해. 뭐 하고 나서 원래 이제 덫은 정확하게는 숫자 12가 되는데 뭐 연합무게 정도 되겠지. 10대 개 정도 숨기고 나면 바로 인간은 잊어버리고 인간보다 새가 난 거지. 이런 면에서는 학습 능력이 그 씨앗 숨기는 거에 있어서는 오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은 위에 거랑 생각을 해보면 이거로 맞춰보면은 인간은 이 새하고는 달리 씨앗을 숨긴 거를 찾아낼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그런 욕구가 없는데 얘는 그 되게 필요한 거잖아. 생존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이쪽에 대한 학습 능력이 막 발달한 게 될 거고 이건 소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관점이 허락을 하는데 사람이 이해를 하도록 이 다양한 동물들,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스마트, 영리하되 어떤 방식으로 영리하냐, in the ways, 또 묶어줄까? 자연 선택이 favored, 선호하는 방식으로 영리하고 여기서 선호하는 거구나. 편드신 게 아니었네.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리미티드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 선택이 선호했고 자연 선택이 제한했다라고 치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수식어니까 그럼 얘는 PP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면 얘는 병렬이 뭐랑 돼야 돼? 여기 병렬해야 되지. smart, limited. 그리고 문맥상 봤을 때 여기서 요 others라는 거는 other ways를 얘기해요. 다른 방식으로는. 잠깐만. 여기가 좀 더 중요해. 사실 빈칸 자체보다 여기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연 선택이 선호한 방식으로는 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학습 능력이 제한이 돼. 그래서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지? 이런 사실이 도와주는 거지. 새로운 통일성을 가져오는데 어느 쪽으로? 이런 이제 동물 행동 연구에 통일성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병렬 구조 offers니까 이거였지? 저런 사실들이 제공을 한다. 새로운 전망, 가능성을 이런 이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간단하게 뭘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현재 학습은 동물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밑에 나온 것처럼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학습 뭐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하나를 해가지고 종한테 특화된 욕구를 충족을 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답 자체는 이걸 이제 그대로 넣어가지고 확인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예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박새하고 인간의 예를 들었는데 박새가 얘가 그 씨앗의 위치 어떤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뭐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결국은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선택, 이 선호한 방식은 뭔가 학습 능력이 발달을 한다면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쪽에서는 학습 능력이 제한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질문 그러면 뒤에 문제가 있는데 괜찮더라고. 요 부분 있잖아. 요거는 지금 직전에 그 예시에서 어느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직전 문장에 박새 뭐 인간 나는 거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한번 볼까? 직접? 저기 봐봐. 19페이지. 참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저기 19페이지에 그 6번 문제야. 6번 문제를 지금 한번 해봐. 뭐 우리말로 쓸 건 없고 그냥 표시만 해보면 되지. 그 5번 문장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냐 이거지. 예시에서.
요거지? 인간 얘기하는 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요. 요거. 인간 얘기 다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이 씨앗 숨긴 거를 기억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어. 그리고 이게 왜 제한되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쪽 파트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이었잖아. 자연선택은 다른 말로 자연도태라고도 하고 얘는 뭐예요? 그 생존과 관련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생존에 도움이 된단 말이지. 자연선택을 받은 거는. 항상 진화라는 건 항상 생존이었었고 생존이라는 건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건데 일단 박새 입장에서는 그럼 박새는 요거 스마트 이쪽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선택이 선호했다는 게 즉 자연선택,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적응을 해서 생존을 하는 박새 같은 경우 살아남는 애들은 이런 능력을 갖춘 애들이 살아남았으니까 이게 계속 물려져 가지고 진화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 인간은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퇴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퇴화까지는 아니지 뭐 제한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거. 이런 사실 결국은 진화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학습 능력은 발달을 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동물 행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통일성을 가져다 준다는 게 무슨 얘기야? 유니티를 가져다 준다. 뭐 전망은 그럴 수도 있지. 인간도 결국 인간의 지금 발달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에서 발달됐구나라고 해서 인간의 기원도 알 수는 있을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새로운 통일성?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문맥이 앞뒤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동물 행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큰 갈래에서는 일단 이쪽에 맞춰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 뭐 그런 얘기 아닐까 이거는? 그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 걸로.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얘는 일단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문법은 별다른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요거 콤마 웬하고 콤마 위치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시험 목적으로 콤마 다음에 대타고 왔으면 못 오는 거고 뭐 나머지는 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 얘는 뒤가 완전한 구조가 올 것이고 그치? 완전하네. 주어도 있고 동사를 여기까지 동사라고 보면 수동이니까 리미티드 되는 거니까 완전한 구조가 온 거고 얘는 불완전하잖아. 바로 동사 왔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시험이라면 이런 것도 뭐 앞에 뭐 in 쓰면 되겠다 그치? in which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병렬 구조 할 때 뭐 그런 거 정도만 조금 확인해 보면 되는 걸로. 됐지? 요거는 패스인데 그 19페이지에 또 안 볼 것 같아서 지금 보는 건데 밑에 강아지 그림 그 한글을 볼게. 그래서 조건화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연관 어소시에이션을 이용한 조건화라는 게 자극하고 자극을 연결해서 그 예시를 보면 파블로프의 개 같은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음식 주면서 종 치는 거. 그럼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 흘리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조건화의 개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학습인데 밑에 이제 결과를 이용한 조건화라는 게 보상이나 벌 같은 강화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들 그 유아 학습에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 뭐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긍정적 강화는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해서 걔 개념 뭐였냐면 뭔가를 잘하면 자꾸 보상을 주는 거. 그래서 그 행동을 강화해서 자꾸 반복하게 유도하는 거라면 부정적 강화는 벌을 주니까 그 행동을 못하게 또 역시 못하는 것도 하나의 그 행동을 유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해서 여기서 왜 개 같은 경우에 뭐 간식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화라는 연관학습 또는 결과를 이용한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다. 뭐 개념 정도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한번 가볼게. 20페이지.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두 번째 그 패러렐이란 말은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이게 평행이라 해서 이게 유사한이란 유사점이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병렬애라고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 얘기할 때 병렬 구조를 패러렐리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병렬이라는 거는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
라는 거를 지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서 익스플로전이 있는데, 익스플로전은 폭발이고 오른쪽에 익스플로시브 있잖아. 걔는 형용사 폭발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폭발물,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폭발물, 폭발 다른 거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둘레 6개 정도 내려가면 마이크로 컬처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전에 수특 같은데 몇 번 나왔는데, 마이크로 컬처 말고 그 마이크로 들어간 거 있잖아. 원래 마이크로가 작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작은 문화에서 소집단 문화라는데, 그 옆에다가 이걸 하나 써놔봐.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게 우리 한자 표현으로 이걸 미기후라고 하더만, 미기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 되게 작은 지역이 그 주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기후를 가지는 걸 미기후라고 해. 이해되니? 그런 개념? 그러니까 작은 지역만의 다른 구별되는 기후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저게 엄청난 어떤 상태의 뭐 기후라기보다는 큰 나무 바로 밑에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햇빛이 들뜨고 축축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 공기의 뭐 질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미기후.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더 내려가면 그 리폼 있는데, 그 대시로 연결하는 리폼하고 오른쪽에 그냥 리폼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왼쪽 거는 진짜 다시 만드는 거라면 오른쪽은 개혁하는 거지. 완전 갈아 엎는 거지. 그래서 리폼 하면은 개혁을 완전 바꾸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서 인터위브라고 있는데, 원래 얘가 인터하고 위브하고 함께 섞여 있는 단어인데, 원래 위브가 실을 짜다잖아. 그럼 인터가 섞어라는 뜻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위브, 우브, 우분인데, 이게 이제 그 우분이란 말이 보통 사회 구조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실이 짜여진 것처럼 사회 구조가 얽혀 있잖아. 뭐 그런 데서 많이 사용되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정도 본 상태에서. 자, 일단 we are seeing a shift. 이것도 shift네. 변화를 목격하고 있대. 그럼 또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from A to B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 from A to B니까 여기에서 여기로의 변화.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병렬문화로의 변화를 겪고 있대.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대중문화에서 병렬문화로 겪고 있다야. 그지? 변화를.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병렬문화는 뭐에서 주도되는 거냐면 디지털 기술, 뭐 온라인 플랫폼 뭐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이제 뭐 기술하고 관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밑에 뭐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되는 상태야. 그러면 일단 뭐 주제는 알겠는데 뭐 핵심은 결국 이게 중요할 거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텐데, 처음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잖아.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확 알겠는데요? 거짓말인 거지. 네가 글을 쓴 사람, 글 쓴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야. 자기 의도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돼도 그 동일한 그 단어 자체를 필자는 다른 의도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문법이긴 한데, 외덜절이 이렇게 부사절이면은 안 중요한 거잖아. 그 뜻 자체도 뭐뭐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돼서 뒤가 중요한 올도 같은 의미고,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문장 성분 명사절이라고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 하긴 우리가 깨닫든 모르든 상관없이 각각 우리는 동시에 소속돼 있어요. 속한데 많은 다양한 부족들에. 그래서 뭐 부족에 속해 있다는 게 뭔 소린가 일단 되는 거지만, 하여간 뭔가 다양한 어떤 뭔가에 소속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일부 관심은 우리 동료들과, 그러다 병렬 구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others가 있고 with our families,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 가족들과 하니까 이 others에 해당되는 게 some interest, other interest에서 여기까지 공통구문이구나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부족에 속해 있으면서 각기 다른 관심사를 서로 다른 애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괜히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병렬 문화의 이게 특징인 거 아니야. 그럼 대충 느낌은 보여? 여기까지? 뭔가 극적 다양한 데 속하면서 뭔가 관심이 다 다르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카톡방도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여기에는 무슨 얘기하고 여기는 무슨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다양하다는 얘기, 뭐 그런 느낌이 일단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심지어 공유도 한데 일부, 이거 또 썸 인트레스트가 되겠지? 이번 누구하고 공유하냐면, 잘못해도 여기서 자를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개인으로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요? 이를테면 블로그 작가들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같은 게 이게 일정 개인은 아니고 하나의 뭐 단체 같은 느낌인데 하여간 저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관심을 공유한다. 뭐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중간에 중간 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인쇼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병렬 문화로 바뀌었는데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하나를 합쳐주겠다는 얘기지. 이걸 하나를 합치면 뭐가 돼? 다양한 집단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심을 나눈다. 지금 그 얘기잖아. 이러한 기술들, 그렇지. 기술 얘기는 했었으니까. 이런 기술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또 의미가 있잖아. 이 문법도 맞아야 되니까 이 기술 일단 디지털 기술, 뭐 온라인 뭐 플랫폼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일단 맞으려면. 이런 기술들이 이끌어줘요. 폭발을. 이 컨텐츠 선택의 폭발을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렇긴 하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또 뭐 하고 있냐면 저런 기술들이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저게 새로운 사회 구조인가? 갸우뚱? 일단 새로운 사회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나? 지금 요 병렬 문화라고 하는 게 일단 요거는 공감은 됐지. 아무래도 저런 이제 디지털 기술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컨텐츠 선택의 폭발은 있긴 한 거잖아. 이게 이제 뭐랑 항상 비교하면 좋냐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 뭐 오락으로 치면 과거에 TV 생각하면 돼. 지금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없었을 때 TV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유튜브 같은 건 선택이 무한하잖아 거의. 그치?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맞지.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 준다. 굽쇼? 일단은 갸우뚱 하면서 넘어갔어. 자, 그런데 반면에 대조가 나왔고 이번에는 아날로그 기술이네? 그렇지. 디지털 반대는 아날로그 맞으니까. 얘네들은 takes quite a long time. 꽤 오랜 시간에 걸리는데 문화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런 사회 문화적인 아날로그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또 시간이 오래 걸려. 전개되다지 접은 걸 펼치는 거니까 전개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의 상황은 뭐였었냐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어떤 병렬 문화라는 새로운 어떤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아날로그 기술이 얘가 뭔가 그 사회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아날로그 기술 자체가 뭔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거 자체가 확산되는데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도 그 얘가 영향을 주는 게 역시 영향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통된 게 뭐 되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조였었으니까 앞에는 그럼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겁나 빠르고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 얘기는 없었잖아. 그냥 뭐 영향을 줘서 바꿔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또한 갸우뚱? 그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대중문화가 그치 처음에 대중문화식으로 바뀌었으니까 breaks up 쪼개질 때 분리가 될 때 그 대중문화는 뭐가 됐냐면 수백만 개의 마이크로 컬처 소집단 문화가 되는 거고 그게 공존도 하면서 상호작용도 해요. 놀라운 방식으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eforming 다시 형성하는 거야. 다른 어떤 하나의 큰 대중 즉 덩어리로 재형성되기보다는 쪼개져 가지고 계속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마이크로 컬처 같은 게 쪼개졌다는 게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한 거잖아. 그지? 많은 이런 부족들에 속해가지고 얘네들 우리가 공유한다는 게 뭐 상호작용도 하고 있는 거고 뭐 공존하는 게 그거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였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꼭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준 게 새로운 사회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접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현재 이 문화를 대할 수가 있어요. 나래의 법비 구문이네, 그지? 오케이, 주제면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거 모양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요거 연결되는구나 판단하면 되잖아. 하나의 커다란 블랭켓, 담요가 아니라, 즉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대중문화가 아니라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거, 오버랩, 겹쳐져 있는 거래. 많은 서로 상호 얽혀 있는 실들로서, 그지? 되게 작은 애들 서로 중첩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공존을 한다는 거. 그럼 이게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직전에 여기에 요 문장에 이거 얘기하는 게 맞는 거네? 맞지? 그지? 되게 작은, 이거 반대 개념이잖아, 여기, 이것도. 빅 블랭켓이라는 게 이게 덩어리 대중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이게 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대중문화. 하나의 큰 덩어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되게 세부적인 거다. 그래서 또 이게 대중문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볼게.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뭐 방송 매체가 있으면 하나의 큰 주류 문화만 있는 거지 하위 문화가 조그만한 게 없잖아. 지금까지 다양하지 않단 말이지. 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각각의 이런 서로 얽혀있는 실들, 다양한 소집단 문화들은 개별적으로 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동시에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주제 자체는 결국은 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무관한 건 갑자기 생뚱맞은 아날로그 얘기가 되는 걸로. 뭐 이해되냐고,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 돼. 끝까지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뭐 주제문 관점에서는 앞에서 이제 주제를 얘기하긴 한 건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여기 정도는 와야, 그지? 이게 확실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서 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병렬 문화의 정확한 개념은 뭔 거예요? 아니면 지문에서 병렬 문화에 해당되는 걸 뭐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연결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병렬 문화 정확한 개념이 뭐야? 그래서 찾아볼게. 일단 첫 번째는 이거잖아. 이 병렬 문화라는 게 사실 이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되게 많은 다양한 소집단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소집단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새로운 사회 구조가 되는 거고, 그치? 과거에 없었던 패턴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나오는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소집단 문화인 거고, 그게 중첩되어 있는 서로 얽혀있는 실과 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같은 얘기가 이어진 거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 되겠다. 이건 일단 아날로그는 지울게. 핵심 키워드만 따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게 많은 소집단의 소속이 되면서 또 이 다양한 어떤 관심들을 공유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유하는 대상도 다 달랐어. 공유하는 대상도 다르고 공유하는 소재도 달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요거 그치?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이거를 가능케 한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사회 구조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게 다 같은 얘기지. 근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은 그 컨텐츠라고 할까? 컨텐츠. 콘보다는 컨이 더 좋아 보이네. 컨텐츠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제 폭발을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컨텐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문화가 쪼개질 때, 분리가 될 때, 이 서로 공존 플러스 상호작용을 하는 마이크로컬처, 즉 소집단 문화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도 또 의미가 있었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이
요거 이제 매스 컬처는 이거인 거죠. 이렇게 하나 큰 블랭켓, 하나 큰 담요.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얘가 좀 획일적이라면 유니폼하다면 저거는 되게 다양한 거고. 뭐 그래서 이게 쪼개지게 되면 소집단문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다시 재형성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문화를 만들진 않아.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게 현재 우리는 문화를 뭐라고 간주하는 거냐? 하나의 상호적으로 얽힌 그리고 얽혀있고 중첩된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다 개별적으로 모든 게 다 접근, 즉 이용 가능하면서 그리고 또 다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은 요거는 이제 뭐 이 정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요것 좀 의미가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게 위치가 가리키는 게 그 threads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them 하면 틀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가능한 거 아니야? and each of them is 뭐 이렇게 가면 괜찮잖아. 즉 다시 말하면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요거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등위 접속사나 무슨 접속사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물어볼 수 있지. 여기 사실 이건 댐이지만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치 플러스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런데 저게 이치가 이치 오브하게 되면 복수명사를 쓰지.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단수명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모의고사는 뭐 내신도 어쨌거나 이치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여기 단수명사란데 단수동사지. 명사가 두 번 나오면 안 되지. 여기를 물어보잖아. 여기를, 그지? 이치 나오면 무조건 단수요. 근데 뭐 여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또 학교 시험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도 확인하긴 해야겠지. 모의고사는 무조건 이거 기준인데.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좀 괜찮아서 여기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상관접속사라는 거 모양 같은 거 일치하는 거 요거 기준으로 그때 어디 찾아보면 해석할 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괜찮아요. 이것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패러렐 컬처가 뭘 얘기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클래시컬 뮤직, 클래식 음악인데, 거기 또 단어가 처음에 보면 클래시컬하고 클래식이 있는데,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할 때 쓰는 거는 클래식이 아니라 오히려 클래시컬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클래식은 오히려 전형적인도 있고, 왜 이제 고전적인, 전형적인 연구에서 클래식 스터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인류의 최고의라는 뜻이 있다면, 클래스가 등급이라는 뜻에서 뭔가 멋지다는 품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고전주의하는 고전적이라는 뜻은 있긴 하지만 음악 얘기할 땐 클래식은 안 쓴다. 그래서 뭐 클래식의 뜻을 오히려 좀 기억을 세 가지로 다 기억을 해주고 형광펜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요 지문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는 건데, 중간에 다이내믹스가 있어. 원래 다이내믹스는 그 역학인데 이 지문에서는 음악 얘기에서는 강약법이래. 그렇게 그걸 기억해서 보면 되겠고, 두 줄 더 내려가서 패시지라고 있는데, 원래 패시지는 통로나 우리가 이제 구절이라는 게 하나의 단락을 패시지라고 한다고 글. 근데 음악에서는 또 얘가 하나의 악절을 얘기하니까 뭐 글로 치면 하나의 단락인 것처럼 하나의 곡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단락, 음악에서 한 단락.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는 단어가 따로 있었지, 패시지 오브 타임이라고 그거밖에 안 쓰인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거, 패시지 오브 타임. 그래서 음악의 악절로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모니칼리라는 게 이게 조화롭다라는 뜻이지만 또 음악에서는 화성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하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 뜻이 뭐예요? 진가를 인식하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고 목적어가 예술작품이면 사람이 예술작품의 진가를 인식하다 해서 감상하다까지 확장되는 거, 그거까지 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해보면 돼. 원래 이 책이 시리즈잖아.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게 주장글이요. 명시적인 요지가 있는 거 보면 이번에 보는 거는 설명글이라서 보통 이제 주제나 제목에서 하나 정도는 설명글이 꼭 나오거든. 그럼 설명글은 기본적인 특징이 주제문이 없어. 다 보고 설명글, 다 봐야 되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뭘 설명해 주는 거 쫙쫙쫙쫙 무슨 뭐 변화나 뭐 흐름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 대략 1900년인데 밑에도 나오는 1900년이면 20세기인 거야. 20세기에 이 클래식 관중들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게? 소리치고 먹고 잡담하는 게 공연하는 동안에. 왜? 그러면은 그전엔 저게 됐다는 거잖아. 이게 대중문화가 이제 막 발달하고 뭐 이런 현재같이 이제 뭐 파퓰러 송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무디 생각해봐. 한 16세기, 17세기에는 저 클래식 음악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대중들의 음악이었대. 그럼 사람들 다 가가지고 뭐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뭐 먹고 떠들고 춤추고 막 이랬다는데? 재밌었겠지. 그렇지 않니? 그런 거요. 왜냐면 베뉴는 장소잖아. 이 클래식 음악의 장소가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에 됐던 떠드는 게 안 되게 바뀌었대. 그 변화가 좀 일어난 거지. 20세기 경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방법이었어. 이거 동격인 거지. 어떤 방법이냐면 이게 keep out로 보면 차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하층 계급민들을 차단하는 새로운 심포니 홀, 뭐 교향곡 홀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대. 이렇게 바꿔가지고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이 하층민 계급들은 어떻게 생각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시끄러운 걸로 생각이 됐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차별되는 느낌이 있지만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음악인데 일단 여기까지 볼 때는 설명문이니까 그렇구나. 어쨌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많은 경우에 있어서 used to니까 뭐야? 과거에 뭐뭐 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used to be for all 여기까지네. 그지? 이렇게 묶어주고 이게 음악,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음악이 이제는 그치? 엘리트, the elite 상류층만을 위해서 배타적이 되었대. 독점적인 음악으로 바뀐 거야. 결국은 뭐야? 이런 뭔가 하나 이제 관행을 도입을 하고 장소를 바꿔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중음악이 아니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계층이 바뀐 거, 독점적인 걸로 바뀌었어. 하층민들은 못 들어와. 그래서 이러한 exclusionary policy, 그지? 이런 배제하는 정책이라는 게 음악에 영향을 줬는데 어떤 작곡이 되는 곡은 쓰여지는 거니까 여기에도 또한 영향을 줬다고? 뭐야? 열거해 준 거잖아. 두 번째 첨가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계층의 변화도 가져왔지만 클래식 음악이 작곡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는. 왜냐면 어느 누구도 말하고 먹고 춤추고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그 클래식 음악이 가질 수가 있었대. 이 극단적인 강약법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조용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쾅쾅쾅 이렇게 하잖아.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가능하려면은 그 공연장이 조용해야지 시끄러운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뭔가 곡을 쓰는 데서도 변화가 일어난 걸로. 그래서 작곡가들이 알았대. every detail, 모든 세부 사항들이 들릴 것이다 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매우 조용한 악절이 현재는 쓰일 수 있게 되었었고,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그 화성학적으로 복잡한 악절도 역시 could be appreciated as well. 마찬가지로 또한 감상이 될 수도 있었다. 뭐 그 전에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화성학적으로 뭐 복잡한 게 좀 어려웠나 보지, 뭐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가능해졌나 보지.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까 여기서 약간 단서가 있었지만 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이런 상황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두 가지가 일어난 거잖아. 그치? 결국은 이 클래식 음악 장 자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관중들의 변화, 그리고 그 곡의 변화라는 걸 초래한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거든? 그래도 이제 이게 설명문이라는 특징이 좀 찝찝해요.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래서 많은 20세기의 고전음악, 클래식 음악은 오직 효과가 있다. 어디에서, 그리고 이제 쓰여지는 건데, 사회적으로, 음향학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만.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조용한 공간에서만 또 들릴 수 있고 감상될 수 있게 작곡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때 쓰여진 곡들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라는 게 come into existence, 존재 안으로 오다, 즉 존재하게 됐다고 얘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해보면 요 대시가 이렇게 있는 거 선행사는 존재가 아니라 선행사가 이거지. 새로운 종류의 음악. 얘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녹음 기술의 미래 출현과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거야. 이런 새로운 음악을 보다 이용 가능하고 유비쿼러스 어디에나 존재하게 만들 거다. 뭔가 이제 대중화 같은 거가. 그럼 여기가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이게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녹음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면 좀 더 대중화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의 변천사 저렇게 바꾼 거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 변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히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선지를 한번 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볼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어디지? 여기 기준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도 사실 보면 이따가 여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잘 안 나눠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하여간 여기가 이제 원인 되는 거지. 그지? 이제 고전 음악이라고 할까? 클래식 하면 한자를 더 써야 되잖아. 이런 이제 고전 음악의 어떤 그 장소, 그 베뉴니까 어떤 이제 장소의 변화, 이 장소의 변화라는 게 소음이 없도록 하는 뭐 이렇게 조용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관객층의 변화가 나타났고, 두 번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작곡에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그치? 요 정도 가지고 저걸 머릿속에 키워드를 가진 상태에서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중심 소재는 그 고전음악의 변화요. 2번. 그지?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긴 거잖아. 이걸 통해 가지고. 원인, 결과, 인과관계. 일단 요거는 다양한 화성학 강약법이었지. 당약법. 이거는 너무 세부적이니까 그냥 아니잖아. 그치? 뭐 그 중에서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왜냐면 작곡에서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강약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아까 뭐 화성도 있었고, 또 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몇 가지 있었으니까 그 중 하나 얘기하니까 그냥 아웃이고,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한 고전음악의 증가하는 인기인데, 기술은 마지막 일부분 나왔거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니까 뭐 일부 소개는 됐지만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번도 너무 세부적이다. 이것도 너무 세부적이다. 또 이게 중요하다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3번은 그냥 아니잖아. 컨플리트, 갈등이니까, 충돌.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시프트, 변화? 괜찮긴 한 것 같아. 20세기 고전음악의 변화. 뭐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이게 좀 갸우뚱인 상태지? 사회적 영향?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reason why, 이유야. 이유가 여러 개 나왔나? 고전음악이 상류층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감상이 됐던 이유들. 이유는 하나였잖아. 이유 여러 가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면 소셜 인플루언스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소셜 인플루언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사회적으로 이런 새로운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장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해서 4번이 답인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제한된 장소에서만 이제 감상이 될 수 있게 이제 작곡 이렇게 된 상태잖아. 사실 요거는 요거랑도 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게
그 많은 20세기의 고전 음악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감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상류층만을 즐기게 되는 거니까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게 무슨 얘기야? 기술이라는 게 뭐 녹음 기술인데,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그래서 이거를 대중적으로 만들 게 기대가 된다라 해서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걸로.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문법은 아까 뭐 유스트 말고 요게 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긴 목적어를 피하는 방법 기억나?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 목적어가 겁나 길고 보어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제 얘는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지. 이 경우에는 그냥 뒤로 그냥 보내는 거였었잖아. 그지? 그랬는데 동사가 특이하게 여기가 MBCFT고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인 경우는 가짜 목적어를 it을 쓰고 뒤로 가는 거였었다고. 하여간 뒤로 갔었어요. 길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긴 주어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원래 얘가 선행사가 저거니까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야 돼?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주어가 너무 길어. 동사는 곤략 한다는데. 그래서 긴 주어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사절만 뒤로 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긴 주어를 피하는 방법, 긴 주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주어가 겁나 길었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주어가 길고 동사가 뭐 이렇게 뭐 목적어로 보거나 짧거든. 이거를 당연히 뒤로 가는데, 이 자리로 가는데, 여기 우리 아는 거야? 여기다 가주어 쓰는 거지. 가주어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진주어를 보내는 경우는 뭐 명사 구로서 뭐 투부정사, 동명사는 거의 안 보내주지. 그지? 뭐 투부정사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서 뭐 대절, 그지? 외덜절. 얘는 뒤 구조, 완전한 구조 오겠지? 그 다음에 왓절은 또 안 간다. 그지? 왓절은 안 가네. 안 써.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절. 뭐 이런 애들 가잖아, 뒤로.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굳이 또 막 구분하면은 요게 이제 명사절이고 얘는 명사구고 이렇게 좀 바뀌긴 하잖아.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건데, 이렇게 이제 주어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보통 이제 관계사절이 어제 수식어가 길은 건 다 관계사니까 관계사절이고 주어가 겁나 길고 동사 뭐 이렇게 보어나 목적어나 짧어. 그러면 이때는 관계사절만 얘만 뒤로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이 자리로 한 게, 그게 지금 저 패턴이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자주 나온다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온다. 그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길어. 그리고 또 동사고 또 대부분 보어다? 목적어보다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랑 자리를 바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순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보통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뭐 형용사 같은 게 나오고 동사 갑자기 확 나오는 거고, 명사가 없는데 그럼 그 뒤에 나온 얘가 주어구나. 이 패턴하고 똑같은 거긴 한 거지. 세 가지 패턴 정도 긴 주어를 표현하는 거. 길면 뒤로, 강조는 앞으로. 그거요. 뭐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면 뭐 해석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저것도 하나 기억을 하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냥 인과관계이긴 한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설명문이기 때문에 주장글하고 달리 또 되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한번 좀 구분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처음에 첫 번째 빈출어법 키포인트. 일단 뭐 이게 정확한 일단 해석이, 일단 얘도 구분이 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병렬 구조까지 나올 텐데, 일단 절의 개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어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동사가 꼭 하나는 들어간다라는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명령문은 이제 주어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절에는,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가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접속사가 들어가면 괜찮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얘기했었던 개념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뭐해서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이게 동사냐 준동사냐 그걸 따질 때 이게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 하나만 써주자면 이거였었잖아. 동사의 수에서 마이너스 1 한 게
접속사의 수다. 이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문장이 접속사가 없고 하나의 문장이라면 근데 동사 같은 게 두 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는 준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 풀 때 개념이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문제 푸는 거 해당 사항에서 쭉 살펴봤을 때 거기에 동사가 없으면 일단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 거니까. 그지?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순차적으로 동사 자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일단 수일치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능수동이었었고 요 정도면 거의 95% 이상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뭐 가정법도 들어가고 조동사도 들어가고 시제도 들어가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도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충분하다. 학교 시험도 뭐 거기까지 잘 안 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해당 그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겨 그러면 그냥 틀린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걸로 동사는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뭐 요 개념을 자꾸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접속사라는 게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잖아.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라고 하는 게 좋겠다. 관계부사까지. 얘네들도 접속사고. 그럼 일단은 이 접속사의 종류도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 and or but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는 뭐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 있지? 그지?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도 썼지만 명사절 접속사 뭐 있어? 대절 있고, 그지? 왓절도 가능하지? 뭐뭐하는 것이라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봤던 whether절 가능하고요. 의문사절에 의문사까지 이 네 가지가 있잖아. 물론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여기 나오긴 하는데 뭐 whatever나 whichever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사절 접속사 아니야? 그치? 부사 접속사 우리 아는 거 뭐 when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접속사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접속사가 뭐가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다. 라는 거는 이제 알긴 알아야 돼. 문법 항상 문법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일단 외워준 상태에서 이건 지식에 해당되잖아. 글 읽고 이해하고 이거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외울 건 외워줘야지. 그렇지? 안 떠오르면 어떡해? 버려야지 뭘. 찍어주고 가는 걸로. 뭐 그렇잖아. 문법은 안 떠오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잖아. 그치? 아는 거 가지고 몇 개 가지고 풀어본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야?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라는 게 저거 얘기하는 거야. 공식처럼 얘기하면 왜 주어 동사가 있고 특히 타동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 명사절 대시 빠진 거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도 뭐가 있어?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 타동사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완전한 구조가 원하면 관계 부사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 얘기하는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접속사 때 생략 가능이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치 스미스는 알았다. 뭘? 했는데 문장이 또 나왔으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표시한 것처럼 대시, 접속사 대시 빠진 거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he best, 최고, 최선 했는데 he had coach도 목적 빠졌네?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거. 뭐 이런 패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접속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표시 미리 해놓은 것처럼 동사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가 있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3-1은 2 이렇게 되는 걸로. 오케이? 해석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설명도 겁나 있어 밑에.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안 되면 물어봐. 이거는 물어봐야지 뭐. 그치? 문법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 독해는 잘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문법 물어봐라.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밀렸네. 동사 자리하고 준동사 자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대표적 유형의 패턴들이라고 박스로 이제 해놨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동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문의 동사 자리라고 하는 게 문제에 이제 반영은 돼 있을 텐데 뭐 일단 뭐 느낌은 이런 거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앞에가 뭐 이렇게 동사 원형 뭐 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으로 이해를 하자면 밑줄 친 거로 했을 때도 이렇게 쭉 갔을 때 만약에 여기 동사 같은 게 딱 보였어. 이렇게 딱. 그러면 이때는 얘가 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동사 한 번만 나오는 걸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동사하고 ing 형태가 있어. 쭉 갔는데 동사 없어. 동사가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되니까 명령문인 거. 뭐 1번은 저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실제 주어를 수식어가 후치 수식으로 뒤에 이제 전면구부터 해서 모든 게 뒤에서 꾸며주잖아. 삽입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동사 나오면은 이제 요 안에 이제 또 동사 같아 보이는 게 있으면 저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거에서 이제 가장 이런 게 되게 좋잖아. 뭐 그래서 주어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준동사로 처리해 놓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빠진 거니까 주어 동사에서 저거 동사 이렇게 될 수 있고 얘는 사실 뭐 수일치도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 패턴이 가능하니까 특히 이제 이런 관계사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현재 분사 같은 건 너무나 확연하게 모양이 다르니까 특히 과거 분사 조심해 줘야지 관계 분사 동사 조심해 줘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도 말로는 있었지만 과거와 과거 분사가 다를 때 그때는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뭐 일단 느낌은 이런 거지.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있고 PP 형태니까 뭐 ED 형태가 있다고 칠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뭐 인하고 뭐 명사 뭐 in the room 이렇게 할까? 뭐 좀 생각은 안 나. 예문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여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틀리게 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칠게. 그래서 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동사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얘가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식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수식어 PP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가 돼. 뭐 이런 패턴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규칙 변화일 때는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뭐 예문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아까 저기서 비슷한 거잖아. 동명사 나오면 이제 문장 동사가 나와야 되는 이런 패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동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고. 그지? 그 다음에 수식어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얘는 이제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출제 포인트 외에 나머지 부분이 이미 완전한 절을 이룰 때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투부정사가 이렇게 쫙 왔는데 뭐 이게 주어일 수도 있는데 뭐 콤마 찍고 새로 이제 문장이 완전하게 다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뭐요? 수식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막이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동사 자리는 아닌 거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 일단은 뒤에 문제를 보고서 확인을 해보긴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거 그 병렬구조 여기가 이제 뭐 이거 동사냐 아니냐라는 거에 나 병렬구조 얘기했으니까 병렬구조 또 이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칸이 밀렸네. 그치? 병렬구조는 항상 문법적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엔드올봇 다음에 나온 요 B는 앞에 요거 같이 찾아가서 같은 모양 연결해 주는 거고. 그다음 상관접속사라는 거 나도니 보더스 B 했을 때 요걸 물어보잖아. 그럼 요거랑 모양 맞춰야 되는 거고. 에즈레즈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 또 이거 모양 맞춰야 되는 거고. 뭐 이덜 A 올 B도 얘도 다 모양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상관접속사에 5가지 있잖아. 이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잖아. from A to B. 아까 우리가 좀 보기도 했는데 이게 전치사 투다.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다 동사 원형 많이 쓰거든? 동명사 자리가 돼야 되죠. 명사, 동명사. 이거 되는 거 있지? 이거 조심해줘야 돼. 뭐 거의 낚인다. 그 다음 이제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than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A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비교급 than 이렇게 있어. B. 그 다음에 as, 형용사, 부사, 원급, as 이렇게 있어 하면 항상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일치가 원칙이잖아. 특히 요 than 뒤에 as 뒤에 게 앞에 뭐랑 비교를 하느냐를 비교를 맞춰가지고 요게 문법적인 속성도 일치를 하고 내용적으로도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국의 인구, 뭐 일본의 인구 뭐 이런 느낌 해가지고 뭐 인구하면 that, 뭐 단수는 that, 복수는 those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 하여간 이것도 모양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일치 같은 경우에는 병렬구조. 됐지?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또 볼게. 삽입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얘가 요 위에 써놓은 거는 이제 삽입으로 보통 흔하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왜 삽입절의 기본 개념을 독해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었잖아. 그치? 관계대명사나 선행사가 있는 경우 선행사 없는 경우 what 관계대명사하고 뒤에 주어동사하고 또 주어동사 또 동사 이렇게 하면 요게 삽입업구가 되는데 얘가 독해할 땐 좀 읽어주면 좋겠지만 문법은 그냥 지워오면 돼.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 그지? 얘는 그냥
문법에서는 배제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동사도 삽입이잖아. 해가지고 그냥 막 묶어버려. 그냥 없애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보통 여기를 물어보는데 이건 이게 예문으로 준 거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여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동사 원형 같은 거 줬어. 앞에 이제 이 선행사가 복수라서 그럼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왜 또 나오지?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가볼게요.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나온 거거든. 여기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 두 개를 지금 한번 해봐. 이제 문제 뭐 봐봐. 일단 하나 감을 잡게. 일단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네모법은 안 나오긴 하지만 거의 밑줄이지만 뭐 옛날에 이렇게 돼서 개념 잡기 이런 게 좋거든. 그 사실 이렇게 보면 뭐야? 현재 시제고 과거 시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거는 과거 시제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는 거야. 준동사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보니까 오라? 동사는 하나 있는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between A and B. 맞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접속사는 없으니까 문장이 하나여야 되니까 적어도 얘는 쓸 수 없다. 그럼 이게 PP로 준동사인가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석적인 거는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크린 상에서의 폭력과 그리고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행해지는 폭력, 그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거 실제 폭력을 가하는 거니까. 전 PP였던 거야. 그지?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어렵긴 해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왜 저기 이제 앞에가 지금 보니까 요것도 있긴 하네. just as. 그럼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이 비유라고 해서 just as A 뭐 so B 하게 되면 이게 A인 것처럼 또한 뭐 B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독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 유지, 강조하는 게 주제문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긴 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구문에다가 플러스로 왜 우리가 이제 as라든지 특히 이제 than 같은 거 다음에 이게 도치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게 주어가 길어서 긴 주어가 나와서 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가 길지 않아도 도치가 잘 돼요. 이 패턴 자체는. 그지? 이건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도치가 된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더지가 보이니까 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이거인 것처럼 이거라면 둘이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앞에를 보면은 saying sorry matters 이렇게 되는 거지. 동명사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지? 그럼 뒤는 어떻게 돼? 더지가 동사고 이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럼 더지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얘는 요거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요. 그럼 여기도 뭐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준동사 자리. Remembering to thank. 감사를 사람들한테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를 뭐 도와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모양도 saying하고 remembering 이렇게 간 거지 뭐. 오케이? 두 가지로.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도치됐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모양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면 되겠어. 그다음 자 3번을 볼게. 자 일단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그냥 틀린 거잖아. 그치? 그지? 동사가 없으면 동사 자리에 맞으니까 그 다음에 수일치랑 능수동 보는 거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문장에 동사가 있어. 그럼 일단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능수동 목적어 있어? 그럼 괜찮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보통. 준동사는 그렇다고 능수동만 보면 되는 거. 준동사 자리가 맞다면 다만 이 준동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 있잖아. 뭐 have make에서 동원이고 뭐 지각동사 아닌지 그거 있지. 그거까지 확인해 줄 필요는 있다고. 일단 요거 먼저 볼게. 그럼 일단 요 if는 또 다른 문제니까 볼 필요 없고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돼. 출제되는 대상은 요 부분인데 보다 보니까 is like 동사가 딱 있네. 그럼 그냥 틀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주어 뭐 투부정사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바꿔 준동사로만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동사 준동사 관점 요게 중요한 거지. 정답의 근거 그 순서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볼 거 아니야.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라. 그다음에 요거는 대신 또 뭐요? 여기는 동사는 관계대명사 처리가 또 필요 없는 거잖아.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럼 틀린 거니까 동사 자리여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뭐 정확하게 고치자면 이렇게 이제 묶어주니까 주어가 resulting explosion 되니까 이게 시제가 과거야? 과거면은 그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게 맞겠지? 뭐 해석은 좀 안 한 상태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c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현재라면 create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갔어. 얘는 지금 이제 was buried라고 써있으니까 수동태에 밑줄을 쳐놨지만 일단 얘도 동사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역시 동사냐 아니냐를 먼저 보는 거. 능동수동? 동사냐 아니냐?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앞에 동사 바로 있는걸?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 있네? 그지? 그러면 라이브 플런더. 그리고 동사 같아 보이는 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고. 그지? 그치? 그럼 이렇게까지 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구조 파악을 좀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걔네들은 죽은 플런더, 이게 넙친가 뭐 그렇잖아. 물고기잖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데드 플런더가 있고 여기는 라이브 플런더가 있으니까 아 저건 요 병렬이구나 라고 해서 눈치 게임만 보더라도 아 그 커벌드 PP구나 라고 하니까 이거 동사 자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PP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buried라고. 그치? 그 요게 모양이 요게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지. 올 같은 경우. 그치? 요렇게 일단 얘는 무조건 틀렸지. 일단 이제 앞에 투부정사가 없으니까. 그치? 그 해석을 해보면 요거냐 되는데 요거요? 해석을 해보면 ing가 와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인간이 훨씬 더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대. 그런 장비들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에다가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만약에 저게 맞으려면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주어가 같은 주어니까 이거잖아. 그럼 it은 책이잖아. 책이 평가하다. 말이 안 되니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가 책을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 책이 이야기를 말을 하는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이런 그 글이나 구성의 질을 평가를 한다 해서 얘는 요거의 병렬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가는. 그지? 사람이 해야지 책이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거 이제 주어 동사만 맞춰도 돼. 이런 경우에는 병렬 구조. 그치?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salute이라고 하는 게 salute을 거스경례하다다. 요거. 근데 이제 보면 그 above television TV 위에 이것도 구조는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면구가 나왔네.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 도치된 거지. 닐 암스트롱의 그 사진이 걸려 있어. TV 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달 표면에 스탠딩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뻣뻣한 미국 국기에 대해서 살류링 거기서 경례를 하고 있는 스탠딩하고 병렬이 되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